2차원 운동 예제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겠습니다. 1, 2, 3장 내용보다 갑자기 좀 복잡해져서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 쉽게 일단 1차원 운동에서 등속도 운동하고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운동으로 2차원에서 벌어지는 운동도 해석을 해보겠다, 이런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차원을 1차원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서 물리량들을 다 분해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벡터가 필요해져서 화살표로 나타낸 물리량을 배운 거죠. 그러려다 보니까 분해를 하려면 기준이 필요해서 좌표계를 배운 거고요. 그래서 X 좌표계, Y 좌표계에 대해서 벡터를 분해를 해서 운동을 분석한다,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이제 어떤 물리량을 분석할 거냐에 대해서 제일 처음 소개가 되고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할 생각인 거예요. 위치, 속도, 가속도. 이 세 가지가 모두 벡터이다 라는 전제 하에 예제 4.1번을 보겠습니다. XY 평면이고요. 그럼 XY 평면이니까 요거는 직교좌표계로 해석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일단 그리는데 X축이랑 Y축을 표시를 해놨고요. 시간이 t가 0일 때 X성분이 20m/s, Y성분이 마이너스 15m/s니까 요 마이너스에 주목해서 이 위쪽으로 이렇게가 아니고 아래쪽으로 Y축을 표시를 해 놓고 초기 속도 가지고 원점에서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 X 성분의 가속도가 4m/s 제곱이고요. 근데 Y 성분의 가속도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운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궤적을 표시한다라고 따지면 X축은 봅시다. X축은 그 사이의 간격이 이게 같은 시간 간격으로 그린 거라고 했을 때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에 Y축은 이 간격이 계속 일정하게 표시가 됐죠. 그래서 Y축은 지금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X축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임의의 시간에서 속도 벡터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 벡터 계산을 하려고 뭘 먼저 하냐면 Vx랑 이렇게 생긴,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Vy랑 따로따로 구해서 얘들을 합성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Vx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쓰면 되고 Vy는 등속도 운동 공식을 쓰면 되니까 각각 이제 구하면 되겠다. 그러면 Vx는 어떻게 되지? 등가속 운동의 공식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공식
이렇게 되니까 임의의 시간의 Vx라고 하면 Vx는 V0의 X 성분. 그러면 V0의 X 성분이 뭐라 그랬냐면 20m/s라고 했으니까 여기 20 쓰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얼마야? 4t 이렇게 쓰면 돼요. 공식 그 아래 첨자 좀 다르게 썼는데 t가 0일 때 이렇게 표시하고 나중 임의의 시간에 v 이렇게 이제 표시하기도 하는데 교재에서는 처음 초기 속도, 이니셜, 나중 속도, 파이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x축인 경우 그 다음에 y인 경우 이렇게 이제 나눠서 썼어요. 아무튼 이게 Vx 성분이고요. Vy는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요 값을 가진 채로 그대로 진행이 되겠죠. 마이너스 15.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벡터 합을 구하면 되는데 벡터 합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평행 사변형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직교좌표계니까 직사각형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에서의 대각선의 크기 구하면 방향 나타낼 수 있는데 방향과 크기를 그래서 V는 Vx 제곱 플러스 Vy 제곱 루트 이렇게 씌우고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면 방향 세타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벡터 배우면서 이렇게 안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Vx가 벡터로 만약에 표시를 그냥 쭉 하면 그냥 이렇게 쓰면 스칼라 성분이고요. 이렇게 위에다가 화살표 표시하면 벡터 성분이 되는데 그러면 얘를 20 플러스 4t라고 쓰면 얘는 20 플러스 4t의 i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vy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시를 하면 vy는 마이너스 15의 j 이런 성분이니까 총 합은 어떻게 되겠냐? 총 합은 그냥 i는 i끼리 j는 j끼리. 근데 얘는 i만 있고 얘는 j만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값이 되겠죠. nit 이런 거 없어지고 20 플러스 4ti 빼기 15j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B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간 t가 5.0초일 때 입자의 속도와 속력, 속도 벡터가 x축과 이루는 각도를 구하라. 내가 안 구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이제 구하라고 시켜가지고 구해봅시다. 그럼 여기다 일단 5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5. 그러면 20 플러스 20 그러면 40 40i 마이너스 15j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속도 40i 15j 속력은 크기만 있으면 되니까 i랑 j를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속력은 40의 제곱 플러스 15의 제곱 루트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40 이렇게 15 인 상태에서 대각선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 x축과 이루는 각도를 구하고 싶은데 각도가 탄젠트 세타가 40분의 15 이렇게 되는 세타를 구하면 돼요. 그럼 각도는 탄젠트 인버스 40분의 1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아우씨 복잡하게 생겼네. 이 속도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제곱제곱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쓴 게 속력 크기고요. 근데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네. 그냥 21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21도라고 표시를 했어요. 각도가 방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긴 좌표계에서
이렇게 세타 표시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세타가 아니라 회전 방향이 있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플러스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면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돌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한다. 방향을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요. X축과 이루는 각도의 크기만 구하라 했으면 그냥 21도 쓰고 말면 될 것 같은데, 그죠? 10번 임의의 시간 t에서 입자의 x 및 y 좌표와 그 시간에서 입자 위치 벡터를 구하라. 속도를 구한 다음에 변이를 구하려고 하면 변이 공식을 또 써야지. 공식 아까도 나왔던 공식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고요. 위치를 S 대신에 여기서는 R 값으로 나타내고 있어서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쓰고, 그래서 얘를 RF, RI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가 초기값 세 2분의 1 AT제곱 벡터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공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값을 벡터니까 i랑 j랑 따로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가 몇 초? 임의의 시간 t에서의 x, y 좌표. 그러면 얘가 초기값이 20 vx가 아니지 sx rx 책에서의 표준을 따르면 rx가 처음 위치가 만약에 원점이었어요. 0,0 그러면 vx 20 t 플러스 2분의 1 a가 4, 그 다음에 임의의 시간 t의 제곱, 그 다음에 ry는 마이너스 15 아래쪽 방향으로 t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는 없어요. t의 제곱. 그럼 얘는 없어지고, 그러면 rf는 i j rx ry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20t 플러스 2분의 1 4t 제곱이 여기로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15t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x, y 좌표 각각 구했고 위치 벡터도 구할 수 있다. 입자의 위치 벡터라고 하면 얘가 지금 곡선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곡선으로 움직이는 경로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시작점하고 끝나는 점 직선으로 이어서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좌표를 구한 걸 그대로 ij 써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겠네요. 공식에 표기하는 알파벳이 좀 달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쓰게 될 그것들이 요걸 따를 것 같으니까 얘를 외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학년 올라가면 교과서 또 바뀌고 거기서는 또 알파벳 또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알파벳을 꼭 외워야지 막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저 공식에 각각 문자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리고 본인 편한 대로 일단 외워놓고 전공 또 올라가서 바뀌게 되는 문자에 또 적응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책마다 다 다릅니다.
표기하는 방식, 뭐 벡터를 표시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려니 하면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포물선 운동이 나오는데요. 던져진 물체의 운동이니까 얘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구 지표면상에서 벌어지는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중력에 대한 요런 이제 얘기를 하고 문제를 쉽게 풀려고 공기저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던져진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면 공기저항이 없는 환경에서는 실제 실험적으로 생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는 저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운동도 풀게 될 거고요. 아니면 이런 그 산에서 이렇게 던져 올려진 물체의 운동을 생각할 때는 물론 아래 방향으로 중력과 속도가 적용이 되지만 벡터 분해를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을 잡으면 가속도도 양쪽으로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꼭 이런 것만 포물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형태의 포물체 운동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포함시켜 놓고 이쪽은 등속 운동, 이쪽은 등가속 운동 공식을 적용시켜서 이제 문제를 풀려는 의도로 쉬운 설명을 위해서 가정을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좀 아까 봤던 문제도 얘가 Y축이고 얘가 X축이다 라고 했으면 이렇게 이제 빌딩에서 공을 떨어뜨려서 공의 궤적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랑 사실상 같은 운동인 거죠. 가속도 값만 좀 다르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다 똑같은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한쪽이 등속, 한쪽이 등가속 또는 둘 다 등가속 이런 이제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가속도가 늘 일정해야만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그건 아니에요. 문제를 쉽게 풀려고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순간 속도랑 평균 속도의 개념을 배우니까 모든 운동을 순간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하겠다? 이런 가정을 포함시키면 매 순간은 어쨌든 가속도가 일정한 구간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을 등가속 운동으로 표현을 해서 적분을 하다 보면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도 결국에 등가속 운동으로 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등가속 운동이 아닌 운동을 지금 안 배우고 있는 이유는 그런 이제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가정은 문제를 쉽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등속이랑 등가속 운동이면 모든 운동을 순간적인 운동의 연속적인 활동으로 생각해서 간주해서 풀 수 있다. 멀리뛰기에 관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멀리뛰기 선수가 수평 위 20도의 각도로 비스듬하게 속력 11m/s로 뛰어오른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읽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런 사진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일이죠.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X축, Y축 표시하고요. 이렇게 초기 속도 표시하고요. 여기가 20도예요. 얘가 11m/s고요. 그럼 점점점점점점 가서 여기 어딘가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떨어진 그 위치를 계산하라. 이런 문제네요. 이거 공식이야? 누가 봐도 공식인 것 같죠, 그죠? 누가 봐도 공식이야. 외우는 게 좋겠다. 물론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유도를 할 수 있지만 외우는 게 좋겠다. 유도는 다음과 같이 해요. 일단 최고점까지 가는 시간을 잡고요. 최고점까지 가는 시간을 TA라고 했을 때 그거의 2배만큼을 가면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다라는 계산을 하고요. 그럼 그 시간 동안 X축으로는 가속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일정한 속력으로 해당 시간만큼을 가면 된다라는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일정한 속력이라고 하는 건 요 초기 속력의 X성분,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타가 붙은 거고요. 그럼 이 TA라고 하는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각각 속도를 어떻게 구하냐, 요게 관건인데, 저 TA는 요 Y축 성분으로 구합니다. Y축 성분으로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제가 처음 초기 속도를 가지고 최고점까지 속도가 줄어들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늘어날 거여서 요 시점을 TA라고 보는 건데, V, Y 성분, 여기가 시간 T에 대해서, 그러면은 요 면적, 올라간 면적, 내려온 면적 각각 H란 말이에요. 각각 H. 요게 H가 되도록 할 거예요. 그럼 저게 H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돼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데, 요 길이가 초기 VY가 VI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값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TA, 이렇게 되면 TA를 또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면적 H로 지금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정보를 이용해야 되겠다. TA가 되도록 하는 점을 잘 살펴보니까 그래프에서 처음에 VY 값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0이 되는데 얘가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면 얘가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쓰고 싶을 때 VY는 기울기가 얼마가 있고 T에, 그 다음에 Y절편이 VYI인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음수인 거고, 이 A가 뭐냐면 얘가 받고 있는 가속도, Y축으로 받고 있는 가속도, 기울기 A라고 쓴 건데, 이 공교롭게도 가속도 A랑 같은 문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를 9.8만큼 받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G야. 근데 이 값이 0이 됐을 때 마이너스 GTA의 VYI, 이렇게 되는 TA를 찾고 싶었던 거여서 이 식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TA가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나온 TA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VI끼리 묶고 세타끼리 묶었는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게 이제 공식이 있어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사인 2세타예요. 공식 무지하게 튀어나오네. 이렇게 해서 수평 도달거리라고 하는 걸 유도를 했는데 그냥 외우는 게 좋겠다. 매번 유도해서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외우는 게 좋겠다. 왠지 이거 자주 물어볼 것 같은데. 수평 도달거리.
문제는 얘가 이제 X축 수평면에 도달을 하지 않고 여기서 대충 한 3분의 2 지점까지만 갔을 때, 요럴 때 이제 X좌표랑 Y좌표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유도를 해야 되는 피곤한 일이 있겠지만 정황상 그런 문제가 나올 확률이 얼마 안 되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테니까, 땅에 떨어질 때의 운동을 외우는 게 좋겠습니다. 초기 속도가 11이었고요. 사인 값에다가 2세타니까 40도 집어넣고 G는 9.8 넣어서 유 숫자가 지금 다 3개씩 되어 있어서 계산하면 7.93m가 나온다. 이건 계산기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도달한 최대 높이를 구하라. 요 높이 h. 요것도 공식 씁시다. 아까 유도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로 했어요. TA 구했고요. VY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곱해서 2분의 1 처리하면 h가 나오는데, 그렇게 나온 공식이 이렇게 된다. 지금 보아하니 얘도 공식이에요. 그죠? 최고점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그래서 지금 포물체 운동의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고 있는데 공식 3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아무튼 계산은 저걸 성공적으로 외웠다고 했을 때의 값을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되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리겠어요. 얘는 사인 세타에 2세타를 집어넣는 거고, 얘는 사인 세타에 제곱을 하는 게 조금 달라가지고 꼼꼼하게 잘 외워야 되겠습니다. 여긴 G가 하나 들어가고 여긴 G가 2개 들어가고. 어떻게 외우지 이걸? 일단 H는 한 번 가는 건데 얘는 2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G보다는 2배 크겠죠 얘가. 그리고 요 성분은 각자 알아서 외우는 걸로. 물리 수업에서 인기 있는 실험 중에 하나는 포물체가 표적을 맞추는 실험이다. 이때 표적이 정지 상태에서 떨어지는 순간 포물체는 표적을 향하여 발사된다. 떨어질 곳을 향해서 발사되는 게 아니라 표적을 향해서 발사가 된다는 게 되게 특이한데, 이걸 명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라. 되게 신기하네. 저기 모서리에서, 강의실 모서리에서 뭔가 공이나 아니면은 뭐 표적이 뚝 떨어진다고 했을 때, 떨어질 거니까 대충 떨어질 만한 위치를 잡아가지고 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제가 떨어지거나 말거나 처음 위치를 향해서 쏴야지 명중을 한다는 거야. 좀 특이한 발사인가? 그러면 내가 공을 던져서 맞춰. 공을 던지는 건 초기 속도 조절이 좀 힘드니까 화살을 쏜다고 합시다. 화살을 쏴서 맞추면 뿅뿅뿅뿅뿅뿅뿅뿅, 얘가 좀 느리잖아. 총을 쏴서 맞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총이 빠르냐 화살이 빠르냐? 아무래도 총알이 더 빠를 것 같죠. 에너지를 더 쓰니까. 총알은 빡 쏘자마자 빡 가니까 그냥 처음 타겟의 위치를 생각을 해도 맞출 것 같은데, 화살은 총알보다는 좀 느리게 도착하잖아요.
총알보다는 좀 느리게 도착할 거니까 표적이 그만큼 더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총알보다는 좀 아래쪽을 겨냥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래야지 맞추지 않겠냐? 심지어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뭐 화살이나 총이 아니라 내가 그냥 공 던져서 떨어지는 공을 맞추고 싶어. 그럼 그거는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조금 고려를 해서 타겟팅을 해야 되지 않나? 거의 막 저 밑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천천히 날아가는 애면 어떡하지? 아주 먼 거리에서 내가 여기서는 뭐 순식간에 총알 빡 쏘고 빡 맞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거 말고 한 100m 떨어져 가지고 쏠 거야. 물론 진공 상태에서의 얘기입니다. 100m 떨어진 곳에서 쏘면 총알도 포물선 운동할 거고 타겟은 낙하를 할 건데 이때 표적을 조준을 해야 된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로 나온 거예요. 초기 속도와 상관없이 포물체 운동을 하는 물체로 자유낙하하는 물체를 맞추려면 처음 위치를 그냥 조준한 상태에서 쏘면 된다. 무조건 성립을 한다라는 얘기. 단지 다른 건 뭐다? 그냥 그게 가서 맞게 되는 위치와 시간만 다를 뿐이다. 지금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고 있냐면 요 파란색 애가 이제 총알인데 파란색 애를 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서 요 지점에 도달했을 때 X좌표와 Y좌표가 있잖아요. 그 X좌표와 Y좌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요 타겟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도달하게 된 X좌표와 Y좌표를 구했을 때 두 좌표가 일치한다. 요걸로 이제 증명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일치한다라는 조건이 초기 속도 VI하고 아무 상관없이 성립을 하면 그냥 무조건 세타를 선택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풀이에 YT라고 적혀 있는 게 아무래도 타겟의 높이겠죠. 타겟의 높이. 그 다음에 YP라고 적혀 있는 건 얘를 뭐 때문에 P라고 했는지 모르겠네. 포물체의 P야? 그건 아니겠지. 근데 아무튼 P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은지 아닌지를 보이면 되는데 얘는 이제 초기 높이가 있을 거고요. 초기 높이를 YIT라고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초기 속도는 없는 상태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할 거고요. 아래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 근데 거기에 XT가 왜 들어가지? XT가 왜 들어가죠? 이만큼을 XT라고 잡았구나. 요 전체 높이를 XT분의 전체 높이가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탄젠트에 해당한다 라고 쓴 거예요. XT분의 YT가 탄젠트 세타 I YIT YT는 변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0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 남았고 그 다음에 YP 맞춰봅시다. YP는 역시 처음 위치는 원점이라고 잡을 것 같은데 아무튼 처음 위치에서 초기 속도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아래 방향으로 중력과 속도 작용을 해요. 그러면은 초기 위치 0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벡터 분해했어요. Y축 방향만 살리려고 사인 세타를 적용을 시켰고요. 그거 이제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럼 얘랑 같으려면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은 똑같으니까 요 놈이 같아야 돼.
이놈이. 근데 여기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죠? 여기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식이 같을 수가 있지? 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인 것 같은데 얘는 시간과 상관없는 값 아닌가? 식을 써놓고도 납득이 안 되네. 근데 이런 게 결국에 이제 식을 쓰고 수학적으로 풀면 같음이 증명이 되거든요. 같음이 증명이 되니까 문제로 나왔겠지. 근데 이제 물리를 잘하는 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식을 쓰지 않고도 문제를 읽는 순간 이것이 직관적으로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 그런 게 조금 물리를 잘하는 길 중에 하나예요. 그럼 처음에는 몰랐을 수 있어? 근데 증명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풀었던 걸 근거로 그 다음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실력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튼 이건 수식을 쓰면 언젠가 증명이 돼요. 그런데 써놓고 이런 부분은 좀 의심을 하면 좋겠어. 얘는 시간이 포함되지 않고 얘는 시간이 포함되는데 어떻게 둘이 같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 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이고 얘는 시간과 상관이 없는 값인데 xp를 구해보겠습니다. xp를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문제네요. 포물선 운동에서 수평 도달 거리를 그냥 공식으로 외워서 해결을 하고 싶었는데 꼭 그렇지 않다. 수평까지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자, 초기 위치가 있을 거고요. 아마 이것도 원점으로 잡았겠죠. 그 다음에 초기 속도하고 시간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붙였고요.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만 고려를 했어요. 가속도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제 요만큼의 값이 됐는데 이 값을 뭐에다 쓰려고 구했지? 뭐에다 쓰려고 구했지? 요 t를 바꿔보려고 구했어요. 이 시간 t가 존재를 하니까 얘랑 비교가 안 돼서 xt 탄젠트 세타랑 VIP 사인 세타 i t가 같은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데 근데 얘도 모르겠고 얘도 모르겠고 얘도 모르겠고 얘도 모르겠고 얘도 모르겠으니까 일단 하나씩 구할 수 있는 거라도 구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얘를 이제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t를 이제 없애주려는 생각인 거죠. t를 다음과 같이 이제 바꿔서 그거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요. 얘를 집어넣는 거지 정확하게는. 그러면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VIP 사인 세타에다가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뭐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탄젠트 세타예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탄젠트 세타. 이런 거 모르면 이제 이거 못 푼다. 공식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아까는 무슨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사인 2세타인 것도 알자 이랬는데 뭐 언제 봤다고 알지? 언제 봤습니다 이거. 고등학교 때 봤어요. 처음 봐? 처음 봐. 만나서 반가워. 라이브야? 아니겠지? 미안한데 창문 좀 닫아줄래? 조금 덥겠지. 이런 삼각함수 공식을 조금 정리를 해서 외워놓고 있으면 좋습니다.
합차도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특히 백악 같은 것들 자주 나오고 피타고라스는 엄청 자주 나오고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얘를 탄젠트 세타로 바꾸고 그러면 VIP랑 VIP는 약분되고 XP만 남았어요. 이렇게 됐어. XP 탄젠트 세타 I랑 XT 탄젠트 세타 I가 똑같냐? 똑같냐? 아, 똑같아야지. 그죠? 왜냐면 조건이 그거잖아요. 맞추는 거. 맞추려면 기본적으로 이 내가 쏜 공이 XT인 위치에 도달을 해야 맞추는 거잖아. 그래서 XP가 XT일 때 YP가 YT겠냐? 라는 식으로 질문을 바꾼 거예요. 문제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증명을 하라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이다가 얘를 수학 문제로 바꿔놓고 푼 거야. 근데 이 사이에 그 문제로 바꿨다는 말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이 문제를 처음 보고 풀이를 봐도 아, 저게 뭔 소리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자, 여기서 쏜 공이 이렇게 도달을 할 건데, 그래서 생기게 된 이 파란 공의 좌표랑 이 주황 공의 좌표가 있을 건데, 얘를 XT, YT라고 부를 거고 얘를 XP, YP라고 부를 때 이 두 개가 충돌을 하냐 하지 않냐라는 건 XP가 어쨌든 간에 이 XT인 선을 지날 때 그때 YP가 YT겠냐? XP는 어쨌든 쏘면 XT를 지날 거 아니에요. 맞추던 못 맞추던. 아, 물론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아, 진짜 그렇게 성의 없이 쏘지는 않았다고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이 선을 무조건 지날 건데, 지날 때 타겟팅을 잘못하면 공이 이쯤 떨어졌는데 얘는 이렇게 훅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시점에 공은 이미 지나가서 여기를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맞았다라고 하는 건 공교롭게 또 Y값이 똑같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증명해라라는 문제에 대한 이 풀이는 사실 증명에 대한 문제이기 이전에 요 문제를, 이 수학 문제를 푼 것이다. 그래서 증명의 방식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라는 것도 조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한 팔. 우리 교과서가 문제마다 이렇게 별명을 하나씩 지어놨는데 별명을 지어놔가지고 이게 대단한 팔 문제요라고 부르면 다 알아야 되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기본 문제를 설정을 해놨는데 너무 웃긴 것 같아. 건물의 옥상에서 수평과 30도의 방향으로 20m/s의 처음 속력으로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진 손의 위치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45m. 돌이 지표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아, 너무 헬이다. 공식 실컷 외우라고 했더니 수평 도달거리 문제는 꼴랑 한 문제 나오고 끝났네. 그 뒤로는 계속 유도를 해야지 되는 문제예요. 그죠? 지표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럼 45m만큼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마이너스 45m인 높이에 도달했다라고 할 건지, 아니면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45m에서 출발했다라고 할 건지 같은 걸 정하면 돼요. 이 문제의 풀이는 처음 위치를 원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45m인 위치에 도달하는 걸 생각해보자. 최종 위치, 요게 이제 먼저 나왔어요. 뭐 순서가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얘가 처음 나와야 돼.
마이너스 45m에 도달을 했으면 좋겠고요. 0m에서 출발을 했고 10m/s로 출발을 하는데 이 10m/s가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그죠? 요거 이제 어떻게 구한 값이냐면 여기서 30도로 했을 때 이 y 성분이 얼마냐라는 걸 사인 세타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나오는 거죠.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걸 이제 구했어요. 10m/s가 나와서 그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 마이너스 9.8 집어넣어서 등가속도 운동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2차 방정식 어떻게 푸냐? 9.8 같은 게 개수인데 근해 공식 씁니다. 공식 파티로구만, 파티야.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써가지고 계산기 써서 풉니다. 이게 뭐 4.2 같은 걸 어떻게 구했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수분해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나왔으면 Vx는 왜 구한 거야 지금? 쓸데가 없는데 A에서. 요거 그냥 습관적으로 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VI가 있으면 분해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VX랑 VI 일단 구해놓고 본 거예요. 근데 문제에 지금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은 안 구해도 돼요. 1, 2, 3 순서로 생각이 전개돼야 문제를 잘 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10중 8구 이걸 먼저 하게 돼 있어. 왜냐면 그냥 이건 약간 운동 반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딱히 뭐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 있잖아. 여러분을 동물에 비유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종 치면 침 흘리는 개 있죠. 개 이름 뭐지? 생물에는 관심이 없어. 종 치면 침 흘리는 개 이름이 있는데 파스테르는 우유 나르는 개고. 그렇지, 파블로프의 개. 처음에 이제 밥 주는데 나중에는 종만 쳐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치 그런 것처럼 문제에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화살표가 나오면 일단 분해를 하고 보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보면 하게 된다. 이 사람도 별 생각 없이 그냥 한 거야. 해놓고 나니까 이거 할 때 좋았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정상적인 문제 풀이라면 요런 순서이다. 문제 쓸지 안 쓸지 모르는 걸 미리 구해놓는 게 정상이냐? 정상이다. 이런 정상도 있고 이런 정상도 있고 그렇다. 근데 이제 여기의 핵심은 근해 공식을 쓸 때 계산기를 잘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돌이 지표면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력을 구해봅시다. 이런 걸 어떻게 구해? 애초에 이렇게 도달해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지표면이라고 치면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X 성분도 있고 Y 성분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풀리는구나. X 성분도 있고 Y 성분도 있잖아 라고 하면 각각 구해서 벡터 합을 구하면 되니까요. 아까 처음에 풀었던 예제 문제처럼. 그런데 얘를 X 성분도 있고 Y 성분도 있잖아 라는 생각을 안 하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 화살표를 어떻게 구해? 이러고 있으면 이제 이건 못 푸는 거지. 그래서 이런 습관이 필요하구나. 일단 분해를 해야 되겠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분해를 해야지 이게 되겠구나. 이건 그냥 하는 일이네. 여기서 내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깠네. 이렇게 까면 안 된다. 존경하자. 리스펙. 일단 하고 본다. 자, 그러면 VYF Y 성분을 일단 구했어요. Y 성분. 그리고 요 V는 V0 플러스 AT 계속 쓰고 있는 그 공식 쓰는 거예요.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G 값 줬고요. 그리고 요거 10 출발했고 마이너스 9.8에 도달할 때 4.2니까 4.2 이렇게 이제 썼을 거예요.
계산기 쓰면 되고요. 근데 Vx는 그럼 Vx는 이거 뭐야? 얘 구해야 되잖아. 얘는 여기에서 나왔죠. 여기서. 왜냐면 얘는 등속 운동을 할 거니까 계속 똑같을 거거든요. 17.3이 계속 일정할 거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일단 1번 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VXF는 여기서 구할 거고, 그 다음에 VYF를 요걸로 구할 거예요.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리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문제를 수학식으로 바꾸지 못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공식을 게으르게 안 외우는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좀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풀이집을 구하거나 뭐 선배의 풀이를 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봤더니 사고의 순서로 풀이가 쓰여 있질 않아. 그게 되게 어려운 점이야. 그게 어려워.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풀이가 왜 나오냐면, 분명히 내가 1, 2, 3, 4 이런 순서면은 이게 정상적인 사고 순서로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풀이를 쓴 사람은 이 문제를 100번은 풀어봤어. 100번은 풀어봤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 1번을 구하려면 2, 3번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 그냥 그게 근육에 인이 베꼈어. 그래서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무릎 반사같이 한 거야. 이렇게 치면 그냥 올라가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2, 3번이 먼저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 공부하는 이 시기에 풀이를 보고 풀이의 사고를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은 접근이 안 되고요. 둘 중에 하나야. 이거는 100이면 100 리스펙하고, 자, 나는 뭐가 될지 모르지만 2, 3번을 일단 하고 본다. 2, 3번을 하고 본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그 얘기인 즉슨 암기를 하라는 거죠. 풀이를 통째로 암기를 하거나, 아니면 10중 8구 이 풀이는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내가 순서를 맞춰보겠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나의 사고 순서는 어떤 게 이걸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한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기준으로 문제에서 풀라고 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제일 첫 번째 확률이 크다. 속력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속력을 구한다. 여기서 속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X성분 속력과 Y성분 속력을 구하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당연히 이거나 이게 1번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1번식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걸 쓰고 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거 2번, 3번 따라오게 되고요. 계산이 나중에 오게 됩니다. 이런 순서로 문제를 이해해야 친구의 풀이든 선배의 풀이든 교과서의 풀이든 이해를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교과서의 풀이가 불친절한 게 사실입니다. 왜 이런 순서로 사고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이러고 이제 포기를 하지 말고 좀 꼼꼼히 한 번 더 생각해서 읽어보는데, 요런 순서로 되게 뒤죽박죽 써있구나 사실. 그리고 저 사람은 100번 풀었구나, 나도 100번 풀면 저렇게 되겠구나, 100번 풀기 전에 저렇게 되면 개꿀, 내가 훌륭한 사람. 드디어 포물선 운동을 벗어났다. 산 넘어 산,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이면 가속도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친절하게 일단 가속도 주고 갑니다. 공식이에요. 외웁시다. 아니, 공식이 지금 몇 개가 나온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미쳤네. 공식 9개라니. 1시간 남짓 문제 풀다가 공식을 9개나 외워야 될 지경이면 영어 공부를 하고 하와이를 가는 게 낫겠어. 뭐 어쨌든 간에 일단 외워봅시다. 뭐야, 곧바로 다음 장에 또 나오다니. 이건 각속도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W 아니고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한 바퀴 둘레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 요걸 이제 속도라고 하면 시간분의 거리, 요거는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죠. 속력. 근데 그걸 반지름과 상관없이 어차피 한 바퀴 돈다라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으면 360도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 요렇게 이제 따져도 된다라는 개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외웠던 공식을 각속도로 다시 표기를 하겠다. 예제 4.5 지구의 구심 가속도, 태양 주위로 공전하는 지구의 구심 가속도를 구해보자. 그러면 구심 가속도 방금 전에 외웠잖아. 요거 쓰면 되겠는데, 요거. 그죠? 웬일이야? 얘가 1번인데 1번이 나왔네.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구해야지. V값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R값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네, 검색합니다. 검색. 검색 계산기 근해 공식, 별걸 다 써야 되네. 아무튼 검색해서 나온 그 값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V값은 어떻게 구하지? V값은 방금 전에 공식 봤었어. 요거 T분의 2파이야. 얘를 공식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이 정도는 상식이지 공식이 아니라. 이건 공식 아니야, 상식이지. 얘 상식으로부터 유도된 얘도 상식이야. 그 상식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씁시다. T분의 2파이 R 제곱하고요. 그러면 R제곱 R제곱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4 파이제곱. 파이제곱 뭐지? 3.14. 넣으면 되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대충 외우면 1.5 곱하기 10의 11승 미터 정도 돼요. 태양과 지구 사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야? 1년.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 1년.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뭐하는 짓이지? 그냥 1년으로 해주면 안 될까? 네, 안 돼요. 안 될 건 없지만 우리 SI 표준 단위계 쓰는 걸 추천하기 때문에 1년을 초로 환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이 이만큼이야? 그건 어떻게 알아? 1년 365일. 365일은 몇 시간이지? 하루에? 24시간. 24시간은 1시간에 60분씩. 24시간에 60분에 60초. 이걸 계산을 다 한 거 아니고 근사값 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 다 계산해서 집어넣는 게 원칙이겠죠. 그렇게 계산하고 마지막에 유효숫자 처리합니다. 요 정도의 구심 가속도를 가지고 있구나. 요거는 단위 환산 조금 어려웠고,
계산 조금 복잡했고. 각 속력을 구하라. 각 속력 오메가 이거 어떻게 구하기로 했지? t분의 2파이. 아, 상식인데 문제로 나오면 상식도 생각이 잘 안 나는구나. 그럼 그냥 공식인 걸로 합시다. 공식 11개 됐다. t분의 2파이. 또 1년. 이제 1년 아니고 초로 계산하고 싶으니까 넣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각 속도의 단위가 뭐냐? 각 속도의 단위가 왜 이렇게 나오지? 각 속도의 단위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표기를 잘못해놔서 그런데 단위가 얘 나누기 얘잖아요. 차원이 똑같아야 되잖아. 얘 단위가 뭐냐면 라디안이에요. 그래서 여기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예요.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얼만큼을 돌았다.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써야 됩니다.